이번에는 검찰이 농협 최원병 중앙회 회장에 대한 특혜 대출 관여 정황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농림부 자문관이나 한농련 사무총장을 할 때 농축협 통합법을 통과시키는데 얘가 일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참 농축협 통합시켰다고 욕도 먹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협동조합 개혁을 한다면서 농협 비리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지역의 단위조합들이 근무율을 올리면서 해먹는다, 부당 대출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농협 조합장 선거를 할 때마다 난리가 나고 중앙회장 선거를 할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갖다가 극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서 최원병 회장 본인이 농협을 이 그러니까 경제사업 그리고 또 금융사업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신경 분리를 하고 본인은 비상임으로 상징적인 중앙회장을 맡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원병 회장은 동지 상고를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놓은 그 상고의 후배죠. 그래서 농협회장이 될 때부터 지역조합장을 하다가 그런 관계 때문에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농협을 개혁해서 농협중앙회장은 그야말로 명예직으로 남는다라고 해놓고는 리솜 리조트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00억에 1,600억대의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농협회장이 농협을 경제 금융을 분리시켜서 중앙에는 그야말로 중앙회장은 상징적인 위치에 남겠다라는 원래 이야기와 개혁 의지와 또 그렇게 제도를 바꾸는 의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니냐. 말로만 그래 만들어 놓고 실제는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저는 협동조합 비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농협, 농민, 어머민, 임업인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사양산업화 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분야죠. 이런 취약한 분야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특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조와 지원 이런 부분 또 경제사업 등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요. 농협은 지금 한국의 최고 가는 금융그룹입니다. 농협의 이 금융부서에는 보험사부터 시작해서 캐피탈부터 온갖 회사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위해서 만드는 농협이 오늘날 거대한 금융그룹이 되어버렸고요. 또 농협의 경제사업은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 대비 효과에서요, 농민들의 수익을 높이 주기 위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경분리를 해서 금융에서 벌은 돈을 경제사업에서 넣는다는데 한마디로 임원들과 직원들의 조합이지 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농협에서 비리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좀 더 가중처벌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만 명이 근무하는 농협이 이런 식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농특세까지 만들어가지고 특별세금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UR 개방 등을 인해서 사양화되어가는 농민들을 지원한다. 그 주요 역할을 중간에서 농협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에 대한 대출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폰 코리아, 즉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한국이 세계 1위를 갖고 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위치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삼성이 1, 2분기 실적에 보면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이 3조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갤럭시 S6가 출시됐는데 그 판매가 예전같지 않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애플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한 개씩 팔 때마다 판매 수익이 15만 2,400원. 근데 삼성은 한 대 팔 때마다 28,000원. LG는 11원 남는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때 세계 3위던 LG는 이제는 중국의 샤오미
뭐 화웨이든가 5등을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저가 스마트폰으로 치고 들어오고 아이폰은 좀 맛이 가는가 하다가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도 아이폰을 크게 만들고 아이패드 뭐 심지어 뭐 와치까지 나왔죠.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스마트폰의 독주가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이폰은요, 한번 아이폰을 쓰게 되면 다른 걸 잘 못 씁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자판부터 운영체계에 있어서 갤럭시도 폰도 제가 또 2개인데요. 잘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로얄티 중성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나름의 전략이 있어요. iOS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이 삼성, LG 같은 국내 스마트폰 회사들 말입니다. 지금 뭐 아이폰 못지않은 비싼 가격으로 여태까지 고가품들만 팔아왔는데요. 현재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고가 전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새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중저가폰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고가폰 시장은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든 처음에 나오게 되면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새로운 걸 쓰면 주변의 과시 욕구. 저는 스마트폰이 초창기예요. 누구나 다 막 이거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는 거. 그런 시간이 한 5, 6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신형 스마트폰을 써서 젊은 사람들이나 다 주변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과시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세계에 노는데 그때마다 신형폰을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한테 지금 통신요금이 제가 조삼모사 형태로 통신료하고 스마트폰 가격 분할 납부가 섞여 있어서 모르지만 한번 잊어먹어보면 분실해보면 얼마를 물어내는가 되는가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 고가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런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쓰는 것, 또 거기다가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입게 되는 타격,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기능이 그렇게 많은 고가품들을 갖다가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장은 인도나 중국이나 더 나아가서 신흥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 스마트폰을 계속 옛날처럼 사람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바꾸어 갈 거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그거더라. 기술 발전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스마트폰에 담아가 신기해서라도 사보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정책이 이 TV가 처음 나올 때 보면요, 막 그 TV 성능이 조금 크고 좋고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막 샀지 않습니까? 3D TV도 있었고 스마트 TV도 있었는데 요즘 3D TV나 스마트 TV 누가 잘 삽니까? 그냥 켜고 리모컨으로 끄딱 켰다는 TV만 사지요. 그래서 한국의 3D TV 실패했고 스마트 TV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연의 기능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좋았던 시절은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의 삼성이나 LG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0대) 자영업자의 45%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최저임금에도 홀 못 미치는 일을 자영업이라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식당에 보면 진짜 식사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식당 지나가다 보면 보는 사람이 민망합니다. 그런 식당도 많이 있고요. 또 양품점이나 주변에 조그마한 철물상부터 이런 가게들이 동네에 있는데요. 저도 사실 요즘 그런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저분이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50대의 45%가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실제로 100에서 2만 원이 200만 원 사이가 21%, 200에서 300이 16.1%, 300만 원 이상은 17.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노력하는 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가게의 행태를 보면
어떤 행태인가 하면 무급 가족들이 일하는 그런 행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가내의 자영업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요, 이 자영업자 숫자가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600만 명 가량 된다. 실제로는 더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00만 명이면요, 국민의 얼마입니까? 한 9분의 1쯤 되는 숫자입니다. 8분의 1, 9분의 1 사이인데요. 국민 8명이나 9명 중에서 1명이 이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의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종사자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정말 직장에서 은퇴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놀고 있으면 생활비가 나옵니까? 조금 받아 놓은 퇴직금 뭐 그런 것도 못 받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뭘 합니까? 노동을 하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하는 그렇고 그런 자영업을 경쟁력 없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다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이분들 가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가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보이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 노후 대책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입니다. 정부가요, 대한민국의 은퇴 연령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퇴직금 틀어서 자영업에 종사했다가 나중에 자영업 실패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런 빈곤의 이 악순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은퇴 연령자들에 대한 어떤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 하면 서민들한테 정부가 이렇게 싸게 공급하던 주택이다 이랬는데, 이제 중산층들이 임대주택에 간답니다. 정부가 이제는 그 민간 건설회사를 끌어 들어가지고 이 임대용 아파트, 즉 그러니까 아이파크라든지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이 브랜드가 있는 고급 아파트를 짓는 그 대형 건설사들이 이 보증부 임대, 즉 보증금과 임대료를 같이 이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 사업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즉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민간 사업자. 결국 이 부분은 역세권이라든지 이 교통이 좋은데, 과거에 임대주택은 교통이 나쁜데 뭐 별 이용 가치가 없는 땅에 주로 지었죠. 근데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 이런 보증부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가격들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신도림에 있는 아이파크 뭐 요즘 인기가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 데인데요, 보증금 3억에 월세 25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독산동에도 뭐 롯데 캐슬파크가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이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원래 임대주택의 개념에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임대주택이라면 집을 가질 능력이 없는, 한마디로 전세도 들어가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제공하는 건데, 장기간 이제 이 정부가 싼값에 제공한 땅을 가지고 또 정부가 저리에 건설사에 빌려준 돈을 가지고 서민용 주거가 아닌 재벌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재벌 건설사들이 요즘 아파트 경기가 없으니까 뭐 재벌 건설사들 뭐 중동이나 이런 데 나가 해외 수주로 이런저런 사고 내서 다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이 살린다고 이제 민간 시장을 갖다가 임대주택에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산층하고 아니 부유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파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어도 사는 부분에 거부감을 좀 느끼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또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니까 보증금을 매덕 억 단위로 받고 월세를 조금 기존에 월세 받는 거랑 약간 낮춘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이 중산층 이상을 상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건설사로 보면 결국 보증금 받아난 거는 계속 사람이 들어오면 집 파란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건 남아있는 거니까. 그리고 월세도 또 들어오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짭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주거 안전을 위한 국가의 예산이나 또 세제 감면이나 또 금리 혜택, 그 다음에 토지 제공이 이런 어떤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임대주택 형태로 가는 부분에서, 물론 뭐
정부가 여유가 있다면 중산층 이상의 이런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임대주택 시장에 재벌 건설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고급 임대주택을 양산해 가는 것이 결국은 현재의 빈곤층이나 그야말로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시장을 거의 고사시키는 임대주택의 안 좋은 방향으로 양극화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한국은요, 이렇게 한번 좋은 의미에서 하라고 해놓으면 꼭 보면 나쁜 쪽으로 가더라고요. 걱정입니다.